안녕하십니까. 차트 분석 원하기의 원하기입니다. 오늘은 전환선과 기준선의 관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전환선과 기준선이 어떤 순서로 골든 크로스가 나는지, 어떤 순서로 데드 크로스가 나는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우선, 캔들 차트에서 전환선과 기준선을 말고는 전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골든 크로스 나는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캔들과 전환선과 기준선이 함께 하락을 하다가 기준선이 멈추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 전환선이 하락을 지속합니다. 즉 이렇게 내려오다가 기준선이 멈추고 전환선이 계속 내려오고, 전환선이 이제 멈추기 시작을 한 다음 기준선이 하방으로 내려오고 전환선이 상승을 하면서 전환선과 기준선은 골든 크로스가 납니다. 즉 그림을 그리자면 1번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2번 내려와서 이렇게 전환선이 움직이고, 3번 기준선이 하락하면서 멈췄던 전환선이 상승을 하면서 캔들과 전환선과 기준선의 골든 크로스가 납니다. 1번, 2번, 3번의 순서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데드 크로스는 어떻게 될까요? 데드 크로스는 상승하던 기준선이 멈추고 전환선이 계속 상승을 하면 이게 1번이겠죠? 그리고 2번 기준선은 계속 멈춰져 있습니다. 전환선은 횡보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번은 기준선이 멈췄다가 상승을 하고 전환선이 멈췄다가 하락을 하면서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합니다. 이 순서대로 발생을 해요. 근데 정확하게 이런 그림이 나오진 않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정확한 그림은 이렇게 안 나옵니다. 정확한 그림은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네모나게 사다리꼴로 나오진 않아요. 자, 주봉, 월봉도 마찬가지. 분봉 한번 볼게요. 분봉. 자, 일목균형표 해서 다 지우고, 자, 이거 30분봉인데요. 자, 하락하던 기준선, 전환선이 같이 하락하고 기준선이 멈추면서 이제 저점이 나오게 됐죠. 그리고 전환선이 하락을 시작을 하고 캔들이 기준선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락하지도 않고 바로 올라가는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이번 이런 모습이 나왔죠. 그만큼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급등을. 정상적인 모습을 아셔야지 이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변형의 모습도 알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모습은 기준선이 하락할 때 전환선이 상승하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는 거예요. 자, 정상적인 모습으로 나오는 경우가 잘 없어요. 이렇게 보면 쭉 보시죠. 자, 여기도 기준선 서고 올라가고 전환선 올라갔다가 기준선 상승하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모양 데드나죠. 자, 하분봉 한번 볼게요. 120분봉을 보겠습니다. 자,
조금 약간 비슷하게 나왔네요. 이렇게 하락, 상승, 기준선 하락하면서 전환선이 상승. 여기 골든 크로스. 어렵진 않죠. 어렵진 않죠. 이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형태를, 정상적인 형태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대응하기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언제쯤 전환선이 상승을 하고 언제쯤 기준선이 하락할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환선 기준선이 언제쯤 골든 크로스가 날지 약간의 예측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데드 크로스도 마찬가지죠. 자, 만약에 지금 여기가 지금 120분봉인데 여기가 고점이에요. 자, 여기가 고점인데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고점입니다. 기준선은 지금 여기 이렇게 그어보면은 26을 그어봅니다. 26을 그어보면 현재 이 지점과 이 지점 고점과 저점을 깨지 않는 이상 기준선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횡보를 시작하겠죠. 그러면 전환선은 언제부터? 9. 여기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왜냐, 이게 올라오고 하던 이게 없어지면서 올라가죠. 그럼 캔들은 밑으로 떨어지고 전환선이 이제 이 9일이 여기 만약에 이쯤 왔을 때 캔들을 여기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은 이 저점과 이 고점을 깨지 않는 이상은 전환선은 횡보를 하겠죠. 그리고 이 고점이 없어지면서 하락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언제쯤 26을 딱 그어보면 자, 여기 기준선은 여기서부터 쭉 계속 횡보를 하다가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하겠죠. 그럼 캔들은 이미 이 안에 있습니다. 캔들은 이미 이 안에 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기준선이 상승을 할 때 이쯤에서 다시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지속 상승이 나올 수 있고 기준선 아래로 빠진다. 그러면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모습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겁니다. 계산을 할 수 있죠. 기준선과 전환선의 움직임은 어디서부터 이제 전환선이 여기서부터 이제 전환선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전환선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고점과 저점을 깨지 않다는 가정하에입니다. 기준선은 계속 여기까지 횡보, 그리고 이렇게 떨어진다면 횡보, 기준선 상승, 뭐 여기서부터 하락을 하든지 여기서부터 하락을 하든지 그거는 캔들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보셔야 되겠죠. 하락을 하고 그러면 데드 크로스 나지만 만약에 여기서 캔들이 방향을 돌려서 치고 올라간다, 그럼 전환선도 이렇게 같이 꺾여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계속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전환선이고 기준선이고 이렇게 계속 가정을 하다 보면 캔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대강은 보입니다. 자, 고점을 못 깨면 조정이겠죠. 당연히. 그죠? 전환선이 올라가면 3에서 6개, 최대 9개 만에 전환선과 캔들의 데드 크로스가 발생.
여기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즉 여기가 변곡이라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이게 계속 올라간다면 기준선도 같이 상승을 합니다. 기준선도 같이 상승을 하고 전환선도 같이 상승을 하겠죠. 이렇게 가정을 한 다음 여러분들께서는 기준선과 전환선의 움직임을 그려보면서 다음 캔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지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60분봉도 한번 볼게요. 60분봉 지금 이 상태네요. 자, 캔들 여기 전환선이 여기서부터 올라가죠. 전환선 올라가는 지점 9. 죄송합니다. 전환선 올라가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9. 여기 딱 맞죠? 딱 맞죠? 9개. 전환선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이게 계속 없어지면서 새로운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면 이거 60분봉입니다. 지금 이렇게 26을 그어보면은 기준선 언제 올라가죠? 17시간 뒤에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오전 9시 19분입니다. 17시간 뒤에 기준선이 상승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준선이 언제쯤 상승할지 볼게요. 17시간. 엄청 길게 횡보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올라가는데 17시간 뒤에 17시간이면 이미 9시간이 넘어지잖아요. 넘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9를 딱 그으면 전환선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횡보하겠죠. 이게 내려온다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럼 캔들은 이미 이쯤에 와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횡보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횡보하다 보면 횡보를 하게 되면 기준선이 올라올 때까지 캔들은 시간 조정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차트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 이런 부분 횡보를 하고 살짝 내려왔지만 결국엔 올라가는 이렇게 시간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고점 찍고 기준선 올라올 때까지 캔들은 이렇게 조정을 원래 받아야 되는데 시간 조정으로 계속 횡보를 해버릴 수도 있어요. 일봉 차트에서 일봉 차트에도 있어요. 크게 볼게요.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기준선이 올라올 때까지 캔들이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가격 조정이겠죠? 이거는 시간 조정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준선 죄송합니다. 기준선 하나만 보고는 대응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환선과 캔들의 위치 그리고 전환선과 캔들의 관계를 보면서 전환선 아래로 내려왔으면은 일단 11일평과 21일평을 봐야 되고 기준선이 올라갈 때 방향을 봐야 됩니다. 만약에 캔들이 이렇게 전환선 위에서 버티는데 기준선이 올라온다. 그러면 기준선이 다 붙었을 때 여기서 기준선과 전환선이 좀 크게 볼게요. 좀 크게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만약에 또 빠져서 여기 이 양봉을 발생하지 못하고 여기 저항받고 내려와 버리면은 전환선과 기준선의 데드가 발생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전환선 위로 올라갔을 때 매수를 잡을 수 있고 다시 꼭지점 만들고 다시 횡보할 때 내려오고 전환선 상승
대응법이 조금씩 그려지시나요? 대응법이 조금씩 그려지셔야지 이제 전환선과 기준선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 아마 전환선 기준선의 마지막 시간이 아닐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자, 꼭지 찍고 하나 둘 셋 네 개 캔들만에 캔들과 전환선의 데드 크로스. 하지만 내려오지 못하고 지지를 받으면서 전환선과 캔들의 골든 크로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다. 기준선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가 시간 조정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환선의 역전과 호전으로 매매하시는 거 있죠.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 이런 부분 진짜 이런 부분이 가장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부분이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이런 부분이 단타밖에 안 나오고, 단타라 하더라도 오버나잇은 절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기준선과 전환선, 오늘 데드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나오는 그림과 골든 크로스 나오는 그림, 이렇게 나오는 그림 확실히 이제 이해하셨죠? 정상적인 모습을 아셔야지 비정상적인 변형도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야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계산을 해서 캔들의 움직임에 맞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 정상적인 모습이 이렇고, 우리 계산하는 거 배웠잖아요. 기준선이 언제 움직이고, 언제 올라갈지, 언제 내려올지. 자,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자, 26, 그거 봅니다. 26, 오늘이죠? 자, 오늘 만약에 이 선을 넘지 못하면, 여기 이만큼 올라오지 못하면, 기준선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하겠죠. 기준선이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캔들과 기준선의 거리가 멀어지니 캔들이 여기서 더 가려면 횡보를 하든지 아니면 이 구간을 넘어서서 기준선을 땡겨 올려야 돼요. 그건 조금 쉽지 않습니다. 내일은 기준선이 하락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횡보, 이틀 떨어지고 횡보를 합니다. 그럼 캔들과 기준선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캔들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습니다. 심하면은 올라갔다가 하락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제 하락을 만들어낼 줄 알았는데 좀 달랐어요. 그래서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일단은 기준선이 내일 내려오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조금 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더 좋은 자료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 우상향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